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8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떤 점들을 잘 생각해야 될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5월 2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로 휴장입니다. 미국은 5월 29일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영국 증시도 뱅크홀리데이라고 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영국 증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고요. 자, 국내 증시에 대한 예상을 먼저 해보면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90에서 2620입니다. 이제 2600포인트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주 5월 26일 금요일 코스피는 4포인트 상승해서 255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포인트로 따지면 4포인트밖에 상승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주식시장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증시였어요. 왜 그러냐? 어떤 시장의 매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 상승해서 7만 원을 넘어갔고요. SK하이닉스도 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앞에 방송에서 저의 시황관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6월 증시, 그리고 7월 증시, 이렇게 하루하루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를 제가 또 계속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황관이 잘 바뀌지 않아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보고 있는 1년, 상반기, 한 달, 주간 이런 움직임을 그려놓고 이제 얼만큼 확률을 이제 높여가느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이제 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호재와 악재를 보면요. 우선 시장의 호재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화된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오르가즘 정부죠. 느끼는 정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도요. 하반기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 같이 느끼는 그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재는 미국의 디폴트 발생 우려인데요. 미국의 디폴트 발생 우려가 커짐으로써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대외 증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죠. 자, 그러면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뉴욕 증시의 굵직한 이슈를 좀 보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요. 자, 우선 지난주 주식시장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난주 뉴욕 증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하락하고 혼조세였다가 금요일 날 다우지수와 S&P 500이 1%대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2%대 상승을 합니다. 자, 이유는 바로 CNBC와 뉴욕타임즈의 보도 때문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주간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이런 이야기 주간으로 끊어드리면서 이슈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그려드리죠.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미쓰리가 왜 저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저거 왜 쓸데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반복해서 전해드리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황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현명한 시황관을 열어드릴 거라고 전 자부합니다. 자, 다시 5월 12일로 넘어가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 예정일이 5월 12일에서 그 다음 주 초 5월 16일로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쉽게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 게다가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그동안 해왔던 협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뻔히 5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협상일이 5월 16일로 미루어졌고 5월 16일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시장에서 두려워할까 봐 능구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의를 위해서 에어포스 원을 타기 직전에 미국에 디폴트가 없어요 라고 시장에다가 툭 던져주고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시장은 흥분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흥분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디폴트 될 일은 없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될 거예요. 빨리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이 디폴트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디폴트가 안 될 거라고 툭 던진 한마디에 투자자들이 흥분한 겁니다. 그렇게 5월 15일부터 5월 19일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디폴트 불가능 가능성 한마디에 뉴욕 증시가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을 보내고 지난주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뉴욕 증시가 제대로 상승한 적이 없어요. 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능구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을 타기 전에 미국은 디폴트가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자신이 있었으면 호주 같은 데 가서 다 돌아보고 5월 24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디폴트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는 본인은 정작 똥줄 타가지고 호주 이런 데 일정을 다 미뤄두고 21일 바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차 그 피로감을 해소하기도 전에 5월 22일 오후 5시 반에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죠. 역시 합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합의가 긍정적이었다. 실무자들은 계속 합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를 시장에다가 흘리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래서 언제 합의 볼 거냐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욕 증시가 지지부진했어요. 뭐야, 합의 왜 안 돼? 합의 왜 안 돼? 이러고 있는데 금요일 날 CNBC와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나왔죠. CNBC가 부채 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하는데 근접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는 한 발 더 나가서 2년 동안 부채 상환을 높이고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접근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뉴욕 증시 금요일 증시가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체는 없어요. 부채 한도를 2년간 상향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치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 유동규의 그런 발언들, 쇼핑백에 신세계 백화점이니 현대백화점이니 이렇게 주차장이 어쩌고 CCTV 카메라가 있네 없네 이런 구체적인 그런 발언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마치 그 대장동 문제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듯이 지금 뉴욕 증시도 합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폴트 되지 않을 거라는 한마디, 그리고 이번에도 굉장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뉴욕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자, 근데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폴트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해놓고 에어버스 원을 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만 일정을 축소하고 21일 날 귀국한 이유는 똥줄 타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CNBC와
뉴욕타임즈의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에서 6월 5일로 연기됐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니 진짜 그렇게 구체적인 거면 아니 그냥 뭐 다음 주 물론 5월 29일 날은 메모리얼 데이로 증시도 열리지 않고 의회도 열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5월 30일 날 당장 타결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엑스데이트를 6월 1일에서 6월 5일로 연기합니다. 자,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결코 쉬운 협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이 디폴트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를 유지시키면서도 관찰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그 규모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경제 상황 때문인 거죠. 경제가 좋아지면 돈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부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부채가 있어. 근데 경제가 안 좋아. 빚을 못 갚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피치는 미국을 관찰 대상으로 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자, 6월 1일부터 6월 2일 만기되는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약 1,300억 달러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00억 달러 지급을 하면 재무부 금고가 바닥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겉으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척 하고 있지만 물밑으로 그 거위가 물기를 막 지랄 연병을 이렇게 막 파닥파닥 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와 공화당은 똥줄 타고 있는 거죠.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엄청나게 지금 똥줄 타고 있을 겁니다. 자, 부채 한도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조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지금 공화당이랑 협상하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낼 수는 없고 단지 최악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즉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진짜 재수 없으면 셧다운도 설사 되더라도 셧다운하는 기간 동안 또 계속 협상할 것이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부채 한도 협상은 아마 6월 초 이후가 되면은 증시에서 이슈가 그러니까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우리들이 챙겨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요한 이슈들 중에 뭐가 있느냐? 이제 6월 달이면 6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6월 FOMC 회의는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동안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6월 달에 금리 동결의 분위기를 좀 풍겼어요. 그런데 우리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겠습니다라고 단정을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연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더 해야 된다. 그런데 6월 달은 좀 쉬어가리. 약간 이런 식으로 6월 달에 금리 동결을 약간 냄새를 풍기면서도 긴장하지 마. 우리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안 했다. 7월 달에 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긴장감을 계속 지금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지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4월달 개인 소비 지출을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4월달 개인 소비 지출을 너무 예상치를 낮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온 이 개인 소비 지출, 이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고는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네. 이거 6월달에 금리 동결 안 되겠는데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6월 26일 금요일 기준으로 6월달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41.5%에서 58.5%로 상승됐고 7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77%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6월 2일 날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자, 지금 현재 비농업 부분 증가 예상치가 18만 8천 명 증가 예상입니다. 4월 달에는 18만 명 예상했는데 25만 3천 명 증가했어요. 실업률 4월 달 3.4에서 5월 달 3.5로 0.1%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월 달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4월 달 고용 지표를 비농업 고용 부분을 18만 명으로 낮춰놨는데 4월 달 고용도 좋았어요. 실업률도 떨어졌어요. 자, 이번에 6월 2일 날 발표되는 5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8만 8천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6월 달 경제 지표는 어떻다? 혼조세다. 그게 어떤 의미냐? 어떤 경제 지표는 좀 잘 나오고 어떤 경제 지표는 다시 꺾이고 이렇게 혼조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혼조세에 관련된 경제 지표 때문에 아마 연준과 전문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자,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6월 13일, 즉 6월달 FOMC 회의가 시작되는 날 발표가 됩니다. 글쎄요, 연준이 회의에 들어가서 6월 13일 발표되는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금리를 결정하겠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전반적으로 대략 분위기는 아마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다. 왜? 잠깐 쉬어간대요. 아니 무슨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여행 갑니까?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쉬어가는 것처럼 무슨 금리 인상이 다리가 있어가지고 뭐 계속 금리 인상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쉬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6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해버려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금리 인상을 멈칫멈칫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 안 합니다.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겁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도 못하고 있어요. 선전포고를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출렁거릴까 봐 못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속내를 시장에다가 보여주진 않죠. 자,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이외의 경제 지표는 주택 관련 지표 계속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S&P 글로벌 ISM 제조업 지표 5월달 지표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 5월달 지표는 혼조세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제조업 지표 예를 들면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5월달 PMI, ISM에서 발표하는 5월달 PMI 이렇게 두 개가 발표가 되는데 어떤 거는 전월 대비 나아졌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전월 대비 둔화될 수 있고 이렇게 혼조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 6월 3일 블랙아웃 전까지 아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 31일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베이지북을 보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달 금리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6월달에 금리를 동결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거다. 우리 연준은 언제든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높게만 나와봐. 7월달에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어떤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한 주 이슈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열리는 증시 그 마감을 가지고 그날 증시에 나오는 이슈를 가지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열리는 그날부터 또 다시 또 매일매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이슈 챙겨가면서 하나씩 준비를 해 가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좀 약간 막판에 서두르는 이유가 팟빵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국제 유가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 원유 가격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언급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산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고 해서요. 라고 해서
유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국제 유가 맛집이 돈다방 미쓰리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WTI가 72달러입니다. 자, 미쓰리가 정확히 봤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4월 달에 감산했을 때, 그때 감산하자마자 전문가들이 100달러 다시 돌파할 수 있다고 했죠. 미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0달러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때가 4월달, 아마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이었나? 4월달이었나 그랬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미쓰리 말대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는커녕 지금 70달러도 지금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6월 4일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산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4월 달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의를 해서 5월 달부터 감산을 결정을 했고 꽤 큰 규모의 감산을 계획해서 지금 5월 달부터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4일 날 진행되는 회의에서 감산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70달러에서 유지한다. 그래서 이 산유국들이 LIC 더 감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감산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국제 유가 시장, 즉 산유국들이 경제가 앞으로 더럽게 안 좋아져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서 또 감산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추가 감산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히려 산유국들의 어떤 그런 감산 계획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산유국들은 지네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증시를 좌지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산유국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감산을 했는데 얘네가 또 갑자기 감산을 또 한다 그러면 증시가 불안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산을 한다고 했는데 또 한다. 아니 도대체 하반기에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지려고 라고 할 거고요. 오히려 지금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들이 올라가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막 경기 좋아질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감산하겠다라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단지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국제유가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고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런데 산유국들이 지금 감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산유국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몇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죠. 뭐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다시 확산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석유관에 뭐 구멍이 났다고 한다든가 어떤 차질이 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이란에서 뭐 호르무즈 해역에서 또 뭔가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또 하나 터져가지고 공급 차질 우려감 이래서 국제유가를 살짝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산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제 원유 가격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특별한 문제 없는 한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뭐 반도체 관련 하반기 증시 관련 좋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뭐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경제는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크게 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제 유가가 크게 뛰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유국들이 이제 공급 차질 우려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들을 시장에 던져서 뭐 국제 유가를 잠깐 띄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또 국제유가 또 시간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아직까지 감기에 허덕이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는 쉬고요. 대신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